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의 대상자를 골라 경고를 날립니다. 자, 울트라 스펙터클 분노 유발자 경고 프로그램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 자, 이창섭 인사이드 오늘 첫 코너는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대상들에게 거침없이 경고를 날리는 시간 레드카드입니다.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코너를 진행해 주실 분입니다. 지원 강원민방의 보도국 대표민원 기자 정동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잘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컴백하셨네. 아, 예. 그 말씀하실 줄 알았죠. 네,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도 또 언제 잘릴지 몰라요. 뭐 사실 뭐 네. 어디 이건 잘리면 안 네. 되는 게 제가 뭐 이게 복장에 좀 돈도 들이고 그래서 이건 예. 그래도 좀 길게 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나도 다시 태어나면 방송국 들어갈 때 PD 하고 싶어. 기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MC. 그죠? 그렇게 PD가 좀, 예. 왕인데 뭐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마음대로인데 뭐. 아니 마지막 인사를 좀 하겠다 그랬는데도 그걸 안 시키고 그냥 그 예. 기회도 안 줘. 그냥 뭐 사람들이 이게 사라졌는지 제 전 프로그램이 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슬픔을 다 삭힐 시간도 안 주고 다시 또 불러. 또 오라고 그래. 부르면 또 오는 저도 약간 좀 그렇게 한데. 조금 웃기긴 한다 내가 봐도 그죠? 자, 그럼 그렇고요. 네. 각오를 참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 박준호 PD가 네. 진짜 이거 오래 준비했어요. 비장의 무기로. 그 정말 기수다 없앴지, 앵수다 없앴지 그러고서 미안하면서도 이거 다시 멋있게 한번 해보자. 각오 한 말씀. 네. 이미 뭐 말씀해 주다시피 네네. 없앴던 프로그램마다 저를 넣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없애는 건지 박준희 PD가 안 될 프로그램에 저를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최소 한 1년 정도는 갔으면. 예. 자, 오늘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코너를 진행할 아지트인데 네. 이게 그 춘천 외곽의 모처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에요. 이게. 그 마음에 드시나요? 아, 오늘은 힘들었어요. 여기 뭐 도저히 뭐 찾기도 너무 어렵고. 이건 아무도 못 찾아. 우리 비밀 아지트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잘못 판단을 했던 대상자들한테 경고를 날려야 되잖아요. 네. 이것이 공개되면 안 돼. 언제 공개되는 순간에 이거를 없애버릴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일단 또 그럼. 촬영 도중에 와서 멱살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조건 우리가 어딘지 이게 사실 비밀 요원들 다 깔아놨어요. 우리가 사실 깔아놨는데 하여튼 조심합시다. 저 전쟁 나면 가족 데리고 여기로 오려고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아지트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멋있게 시작합시다. 네. MC 리 정 기자의 레드카드.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박수. 일단 우리 스태프들이 오늘 이제 우리 제목처럼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까지 분노케 했던 뉴스들을 우리 둘씩 하나씩 골라서 서로 레드카드를 주는 거잖아요. 옐로카드, 레드카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쫙 깔려 있는 뉴스들을 좀 보자고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뉴스 저희가 제작진 네. 12개를 골랐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각각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될 뉴스를 하나씩 고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찾으세요. 좋아요. 뭐 일단 눈에 팍팍 띄네. 뭐 동해안 산불, 뭐 이거 317 헥타르 저 잿더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 바다 방파제 낚시 위험. 뭐가 좀 눈에 띄세요? 아, 예, 뭐 이런 것도 이거 예. 이륜차. 예, 가고 야, 이륜차, 이거는 이륜차, 정말 예. 이륜차 많은 운전자들이 경험해봤어요, 이거요. 예, 예. 거기에 운전하는 거, 아, 불안한 그렇죠. 거. 예. 이게 저도 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키는데요.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 먹는 거 예, 배달시키는 거. 문제나 그게 빨리 배달을 가야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막 차선을 그러니까. 넘나들고 근데 일단은 그 신경질하고. 와이프가 음식을 잘 안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아유, 큰일 나지. 응.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시켜 먹는다.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해야지,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사라지는 놀이터. 네. 이거,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요거 굉장히 관심 있는 거죠. 애들 키우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저도 이제 놀이터가 없어서 물론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긴 있는데 거의 뭐 근해 아니면 뭐 시소 이렇게 천편일률적이라서요. 보통 이제 놀이방 많이 가죠. 예. 차라리 돈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예, 그렇죠. 예. 시간당 끊어서. 요거는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정말 이게 거의 70년대 놀이터인지 지금 놀이터인지 모를 정도로 예. 너무 허술하고 놀이시설도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쵸? 사실 선배님 있을 때도 거의 뭐 근해, 시소,
뭐 이 정도 뭐 목마 요즘 제가 자랄 예, 때는 정글진- 놀이터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냥 동네에서 모래 공사 집주다 나면 모래 있으면 노는 게, 그다음에 개울에서 지렁이 잡고 이런 게 놀이예요. 저도 뭐 놀이터가 한두 개 정도 있긴 했었는데. 그랬어요? 네. 놀이터, 아 갑자기 너무- 옛날 너무 또 저 예- 연식 오래됐어요. 참. 자, 이제 서로 네, 네, 네. 옐로우 카드 하나씩을 골라 주십시오. 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옐로 카드를 줄 대상. 네. 거기서 와우. 찾아서. 네. 저는 아까 돋보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탈당 의원 비판. 바로 이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에게 옐로 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카메라 보고 해야 됩니까? 멋있게 하려면. 네. 옐로 카드를 주겠습니다. 대선 판도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명분은 보수 대통합을 통한 정권 창출과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 저지, 삼선 중진 의원인 권성동 황영철 의원도 탈당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두 거물급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결정하면서 대선 판도 복잡해졌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판단으로 고성과 실망을 저드린 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게 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12명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12명인데 13명이 기자회견했다가 한 명은 눌러 앉았고 예, 예. 12명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심지어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받아줄까 말까 하다가 네. 받아줘서 복당이 됐잖아요. 예, 예,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른 정당이 그 탄생됐을 때의 논리,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유. 예. 그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만들 때에 그분들의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명분, 바른정당을 만들어내는 이유와 명분,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전제로 할 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이 당에 있다 저 당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나 그 옮길 수도 있고, 그건 뭐 소속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슨 바꾸면 안 돼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나 정치인들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공감받을 수 있는, 그죠? 유권자로부터. 그렇죠. 네네네.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바른정당을 탈당했던 13명. 네, 여기한테는 제가 옐로 카드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도의 권성동 의원의 예로 좀 국한해서 본다면 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 참 많은 그 정치인들과 얘기를 했지만 유권자들도 물어보면 아쉬움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거물 정치인이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도도 약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더 소외된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권성동 의원의 그동안 자라온 상황을 보면 사실은 삼선 의원이 됐고 엄청난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 네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역할, 법사위원장 그러면 사실 그렇죠, 예.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최고의 상임위원이고 상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도 잘 해왔고 또 지난번 국민들의 거의 70~80%가 원했던 탄핵 찬성 네. 그 흐름을 잘 타서 탄핵까지 사실 잘 마무리를 했어요. 예, 사실상 주도했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죠. 저는 예. 그래서 명분도 있었고 괜찮았다. 그래서 잘하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어떤 거물이 좀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일 돼서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는 명분이 너무 약했고 솔직한 얘기로 명분은 자유한국당 후보를 예. 단일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밀어서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 기자가 보기에 저변에 깔린 이유는 다른 거라고 읽혀지지 않으세요?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구의 기반 정서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번 그 선거 때도 여실히 나왔거든요. 동해안권 네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강세거든요. 이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가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사실은 결국 왜 들어갔겠어요?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다음 선거가 불안해 보이는 거죠. 자기 선거가. 그죠? 그렇죠. 명분이냐
생존이냐 실리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명분이냐 생존이냐를 놓고 보면 생존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아마 또 실망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어도 그 명분만 있으면 뭐 우리가 뭐 누군지 뻔히 다 아실 거예요.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지역구들을 타파해 보겠다고 맨 땅에 헤딩했던 그분은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명분이 수많은 있는 아픈 끝에. 정치인들이 특히 그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 아쉬움. 예. 그 모처럼 좀 우리 강원도를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됐는데 좀 간과해서 오히려 많은 부분을 좀 까먹은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과 함께 제가 옐로우 카드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정 기자. 저도 아까 조금 보기는 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 악성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네. 악성 지방세 체납 이 뉴스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새벽 강릉시청 직원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기 위한 기동반입니다. 낮에는 차량이 움직이는 데다 사주와 실랑이를 할 수도 있어서 새벽에 움직이는 겁니다. 독촉하고 영치 예고문도 보내지만 몰랐다고 냈다고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18개 시군 전체로 봐도 체납액 619억 원 가운데 3분의 1이 자동차세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했냐면요. 그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요. 세금을 내야지 도로도 만들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최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 살아가는 걸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나는 누리겠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서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예.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619원의 그 지방세 체납액 중에 3분의 1이 619억 원. 예, 그렇죠. 억 원의 네, 네, 네. 지방세 체납 너무 화가 나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 그 중에 3분의 1이 자동차세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안 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문제죠, 사실. 예, 그렇죠. 뭐 가서 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도 몰랐다. 붙여주면 다시 내겠다. 붙여주면 다시 또 안 내고 또 안 내고. 근데 이 또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사실 그 잡아 떼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잡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을 뺏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 투표권을 뺏는다. 왜냐하면 권리만 주장하고 본인들이 그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같이 이제 이렇게 MT를 가요. MT를 가면 회비라는 공동경비라는 걸 걷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밥 먹을 것도 사고 술도 사고 또 차비도 하고 하는데 공동경비는 안 내고 나는 MT 가서 누릴 건 다 누리겠다. 이거 멋진 말이다. MT가 재밌네 세금이라는 없네. 것은 그럼요. 대한민국과 아니면 강원도를 살림을 하는 공동 경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도로도 야, 우리 정정원 기자가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어. 지난번에 그 빨리 기사할 때 일찍 잘리더니 오늘은 공부 야, 나 이거 메모해야 되는데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래. 야, 세금은 공동 경비다. 공동경비를 내야지 이걸 안 네네. 내고 버틴다는 거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멋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뭐 그렇게 삶이 풍족해가지고 뭐 세금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뭐 도시가스비만 조금 안 내도 불안해서 전화를 그러네요, 해서 사실은. 얼마나 왔냐. 예, 그래서 내고 아니 대부분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뭐 정말 쓸 돈이 남아서 자동차 이런 세금을 자동차세만뿐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죠.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럼요. 많어 뭐 몇 건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서는 세금을 뭐 깎아주겠다, 뭐 정세 없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복지는 많이 해줘도 예, 예. 뭐 세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후보들 중에 지난 대선에서 사실은 제일 솔직했던 사람들이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에요. 증세 세금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선 치를 때마다 아 내가 또 정부에 한 10만 원 더 내야 되겠구나. 내 월급이 10만 원 그럼요. 깎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계속 더 들어갈 수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공동경비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4대 의무? 아 그럼요. 세금 납세 의무가 있죠. 납세. 그러면 세금, 내야죠. 국방 뭐 이게 다. 아유 이게 그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까? 뭐 먼저? 사대의무가? 국방, 납세. 뭐지 그냥? 국방 납세 뭐예요? 뭐였더라?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결혼해. 아니 근로의 의무? 빨리 찾아봐. 4대 의무. 교육. 아 맞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이 정말 이거 두 MC 이거 너무 무식해 보여요.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지방세 619억 여기 10명 가까이 있는 네. 스텝들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이게 좀 창피하다. 이거 맞아. 편집해 교육의 주시고 의무, 교육의 국방, 의무. 예. 근로, 납세, 네. 교육. 그다음에 앞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은 결혼의 의무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의 의무요? 결혼 하도 안 하니까. 예. 자, 이제 옐로우 카드 둘 적고 네. 레드 카드가 남은 거죠? 좋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번엔 정 기자가 먼저 해도 되잖아요. 아무렇게 먼저 예. 예. 우리가 동등한 코-MC인데. 두 분 중에 레드 카드가 정말 합당하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 제작진 투표를 해서 이기는 분들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우리 박준호 PD는 이런 거 좋아해. 미치겠어. 상품이 뭔데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까 올 때부터 이걸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레드 카드를 주고 싶은 뉴스는 이건가요? 네. 예. 돈의 미세먼지 측정 허술, 정부 레드 카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사이트입니다. 대기오염 물질별로 현재 대기 상태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봐도 다른 시군에 비해 도내 대기질 정보가 빈약합니다. 전체 18개 시군 중 정보가 제공되는 곳은 5곳뿐입니다. 대기질의 경우 같은 지역, 같은 동네에서도 측정 장소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측정소가 없는 13개 시군은 아예 측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요. 이게 도내 측정소가 18개 시군 중에 선배님 보시기에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가 예. 18개 예, 그렇죠. 시군이니까 예. 당연히 기초자치단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안타깝게도 도심 내에 있는 곳은 5개밖에 없습니다. 시지역. 야, 우리 도내에 예, 그렇죠. 전 밖에서 5개라고요? 예, 예. 시지역 같은 경우. 이 넓은 강원도에 예, 그렇습니까? 뭐 진짜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헐.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보통 이렇게 측정을 하려 그러면 사람 키 높이에서 호흡기가 그렇죠, 맞닿는 당연하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설치 장소가 없다 그래서 보통 한 17m에서 15m 정도 옥상에서 이걸 채집을 다 해요. 올라가서 살아야 되겠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건 뭐 저기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키가 크다운 최홍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지상에는 이렇게 큰 어떤 창고 형태 측정소가 있는데 그걸 설치할 곳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이라든지 뭐 보건소 이런 데 옥상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게. 그리고 뭐 특히 뭐 우리 백혜웅 기자가 취재를 했을 때 좀 바꿔볼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또 예산상의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현재 설치된 것을 뭐 이전할 계획은 없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부나 이런 데가 사실은 국민보다 반보를 앞서가라는 얘기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올해 정책 행정하신 분들이 국민보다 2, 3보를 앞서가면 국민이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반보 정도만 앞서서 가면 국민들이 다 가려운 데 긁어주니까 고맙다고 해서 간다는 얘기인데 세상에 온 국민은 아침에 눈 뜨면은 비 오는 것보다 더 걱정이 미세먼지를 찾고 있잖아요. 예, 예. 어디 외출할 때마다. 그런데 저기 관계 당국에서는 강원도는 5개나 있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 그렇게 그분들은 미세먼지 민감하지가 않으셔서 그런가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아까 그 저희 산불 얘기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주는 것들이거든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일단 공기를 깨끗하게 못할 망정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은 내가 외출할까 말까라는 거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양구나 화천에 사시는 분이 춘천시에 있는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측정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도 네. 볼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운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쪽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정 기자가 선택한 레드카드 보셨고요. 저도 선택해야죠. 예, 예. 네.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이거 아까 사실은 이 뉴스 여기 우리 제작진이 선택해놓은 뉴스 딱 보고서 바로 골랐습니다. 동해안 산불 327헥타 잿더미 국민안전처 레드카드입니다. 산 전체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곳곳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헬기는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어제 오후 강릉 지역 주민에게 발송한 문자는 단 한 건. 강원 동해안에 건조경보 내려졌으니 산에 오를 때 화기를 소지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오후 4시 4분은 이미 산불이 크게 번지고 있었던 상황. 국민안전처는 산림청으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고, 산림청은 지자체에서 이미 주민 대피령을 내려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동해안에 가끔 산불 났어요. 네, 그죠? 예. 그다음에 바람이 워낙 그날 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때 네. 좀 번질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전화기 스마트폰에 왜 이 경고 메시지 하나 안 보냅니까? 대피? 예.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어. 이거는 뭐 좀 여담입니다. 그날 제가 그 본사 당직이라서요. 네네. 아는 후배 돌잔치에 갔다가 네. 뭐 하다못해 그런 거라고 나타났으면 사태 심각성을 알았었을 텐데 네. 현지 취재 기자가 연락이 급박하게 왔어요. 너무 심각하다 생각한 것보다 불 번지는 속도들이 아니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뭐 더울 때는 뭐 폭염 경보 해가지고라도 뭐 참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주는데 어떻게 왜 메시지가 하나가 없을까? 내가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그런 걸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가 가까이에서 산불이 시작됐다면 사실 그 산불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멀리 산에서 나서 거기까지 올 때 그날 좀 그 전국적으로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 막 집까지 불이 탄 분들 뭐 갑자기 이게 불이 닥쳐서 이걸 어쩔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못 건졌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던데 이건 정말 국민 안전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국민 안전처가 왜 생겼습니까? 예, 세월호 세월호 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국민안전처인데 그럼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러면? 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 뉴스 보면서. 사실 산불이 뭐 워낙 바람이 세서 빨랐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그 민가가 타는 정도에서는 방어를 그러면 해줬어야 당연하죠, 되고요. 예. 당연하죠. 네. 아 정말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긴 하네요. 그러면 산불이 물론 진화에 쉬운 건 아니죠. 바람까지 불면. 예, 예, 맞습니다. 예. 또 헬리콥터까지 떨어지는 그 사람이 또 그 진화 요원이 또 아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긴급 재난 문자 하나 안 넣어서 대피를 못했다면은 이거는 국민안전처 전적으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연기가 시내 쪽으로 가는 네, 바람에 네, 그 네. 시내 저도 이제 강릉에 친척분이 계시는데 굉장한 공포에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매캐한 연기와 어떤 그런 열기 같은 것들이 시내 쪽으로 전해져서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데도 거의 재난 영화를 찍는 수준인데도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다는 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다 된가요? 예. 제작진이 어.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떨리는 이게 뭐라고 떨고 떨리는 있네 우리. 떨리시나요? 떨리죠. 자, 뭐 각자 매력 어필의 시간 한번 해보시죠. 작가님 예쁘다. 아, 그러더라. 또 저 선배님도 뭐 아론 씨 예쁘다. 표를 받기 위한. 나는 그게 갑니다. 하나, 누가 잘했나? 누가 레드카드 잘했나? 하나, 둘, 셋, 셋, 셋. 야 이러면 자기 또 잘려 바로. 다음 주에 다음번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왜냐면 이거는 자기만 잘하기를 바래. 그래야지 나랑 오래 하지. 우리 오래 가야 돼. 자, 그러면 승리하신 이창섭 MC 리에게는 다음 주 레드카드 오프닝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상품권은 없네? 오프닝 할 수 있는 기회가 상품입니다. 속았어. 아, 정말 박준우 PD한테 우리가 이렇게 놀림당하면서 자 동시에 박준우 PD 레드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사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그날까지 MC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는 계속됩니다. 레드카드.